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행사의 주제처럼 블랙리스트도 없고 화이트도 없는 그런 예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예술가가 자기 검열하지 않고 어떠한 내가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이게 하는 것이 우리 진상규명위원회의 그 책임이자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소위원회 어떤 그 철저한 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시는 이런 재발 방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기록으로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는 백서 발간도 철저하게 해야 할 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진상조사 위원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그 피해 사례 같은 것이 아주 많이 들어오지 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많이 그 신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대략 판결문에는 대략 314건 그리고 감사 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444건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이름 형사 범죄로서 특정될 수 있는 또는 징계의 목적에 의해서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좀 밝혀진 부분과 관련 대략 이 정도 건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국정원과 관련된 그 상위 문건을 보면 B와 K가 또는 BH 이렇게 문서들이 좀 나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국정원과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음을 반증하는 건데요. 이 부분들 세부 실행 관련해서도 또 보고가 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일정한 기존의 관행적 지원을 좀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부분이랄지 이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 이게 이제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한 BH와의 어떤 사전 협력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곳곳에서 사실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영화제 지원, 비공식 내부 가이드 관리 이러한 표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들의 여러 가지 기금 지원이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문화체육 관광부 내에 건너 콘텐츠 활성화, 아까 이 정책과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이 관리되어진 것이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보고되어지고 또 일정한 지침이 국정원과 청와대에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에 있어서의 블랙리스트 통한 관리, 지배, 개입, 실행들이 나타난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서울연구회 부분들은 지금 4가지 단계로 나눠졌는데요. 이것이 동시적으로 향행 경우도 있고 약간 순서대로 된 건데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청와대가 지침이 있습니다. 문예단체 서울연극협회를 배제하는 지시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서 두 번째는 서울연극협회의 서울연극제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실행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서울연극제 공연장을 대관을 배제하거나 아예 공연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서울연극협회의 세력 약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연극제, 즉 대한민국 연극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고 실제 실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연극계에 있어서 정부의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에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 또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거나 또는 이걸 막아야 불법적인 행위를 블랙리스트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진상조사위원회랄지 국민의 어떤 그런 의혹들에 비춰보더라도 스스로 용퇴를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진상조사를 통해서 과연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가 그리고 누가 그때 당시에 이 블랙리스트의 작동을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불미스럽게 서로 명예적인 충돌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명예로운 퇴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금으로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던 다양한 독립영화 예술 지원 사업에 해당되었던 곳이 굉장히 악의적인 감사에 시달리면서 배제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인디포럼 같은 경우는 재판까지 실증하셨죠. 그 인디포럼 작가회라고 감독들이 모여서 영화제도 열고 배급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사업 공모해서 냈는데 1등을 해는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영화제원 사업이라고 영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주룩 탈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심사 성적은 1등이었는데 탈락을 네네, 한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건에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인 당시 박주민 변호사랑 함께 이제 소송을 걸었었죠. 근데 뭐 줄줄이 다 패소를 하는 바람에 항소도 하고 뭐 이랬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패소를 하는 바람에 인디포럼 작가회는 졸지에 이제 빚더미에 이제 올랐었고, 그때쯤에는 그 영화제를 치러야 되는데 예산이 딱 0원이더라고요. 문예위 직원들이 협박과 애원으로 선정작 중 하나인 박근영 연출가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공연 포기 각서를 썼고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제라는 작품으로 선정되어 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누군가는 선정작 모두가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누군가는 어떻게든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통해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다그침도 있었고, 저희 8개 제작 극단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수백 명의 배우와 스태프가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뭐 대학로의 술집에서 잦은 싸움을 벌였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렀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결국 7개 극단은 박근영 연출가를 제외하고 공연을 올렸습니다. 저 자신도 그때 공연을 올린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그 연극인들의 어색해진 혹은 흐트러진 관계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뭐 관련된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기사로 본 거는 세월호 관련해서 그 책들을 낸 출판사들이 청와대 지시로 지원 배제, 그러니까 피해는 결국 그 출판사들이 당했겠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 돼지도 아니죠. 문화 예술인들을,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들을 개 돼지도 아닌 쥐떼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머리에 꽃을 꽂고 눈을 감아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그리고 그걸로 이제 그걸 길거리에서 뿌리셔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신 건데, 딱히 이 포스터 자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폭력적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공공장소에서 이걸 뿌린 것 자체가 미술적인 퍼포먼스일 수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떤 죄목들로 뭐라고 하든가요. 사실은 블랙리스트만큼이나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받은 혐의들이 사실은 그렇게 뽀대나진 않습니다. 무슨 경범죄 위반, 잡범들 오줌 싸고 침 뱉고 이런 사람들 꽁쳐버리고 길거리에 뭘 버렸다. 예. 그런 거, 광고물법 위반, 벽에 멈췄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학로에 한 500명쯤 기소돼야 될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체포당할 때는 광고물법 위반이라고 체포됐거든요. 근데 그게 혐의가 바뀌었는데 비망록에 보니까 이제 김기춘 지시사항이 머리가 참 좋은 양반이에요. 김기춘이.
그게 형량이 더 세다는 거. 좌우지간 그게 이제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돈 좀 구워주세요. 노 작가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5개월이죠. 광화문 텐트에서 그 농성을 하시면서 넉 달 반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캠핑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캠핑에 대해서 항상 낭만적이고 또 굉장히 좋은 것이지 않을까. 가족적이고 화기애애하고. 근데 캠핑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캠핑 하고 싶지도 않고 일주일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말이 좋아 캠핑이지 그 노숙이 넉 달 반 그 한겨울을 완전히 다 관통할 때는 정말 박근혜 씨 탄핵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 애들이 이제 주말에 연애를 왔어요. 그래서 같이 조그만 텐트에서 같이 잠도 자고 저희는 블랙리스트 없는 세상을 지금 바라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거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가들이 없는 세상을 바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그들이나 저희나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블랙리스트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인데 그때는 권력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문화예술만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문화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무척 의문이 듭니다. 그때 그 검열을 담당했던 사람들,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출가님을 볼 때 어떤 표정이든가요? 혹은 그들의 어떤 요즘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기 변명이나? 그들은 저를 잘 모르고요. 네. 그리고 부서를 옮겨서 아주 잘 생활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지점은 지금 검열하고 배제를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 말고 그다음에 예술가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김진희 씨 말고 그 이외의 직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윗선에서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냥 배제되는구나 회사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주요한 역할을 맡아서 회사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직원한테. 이런 문제들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화이팅! 화이팅!